이 소설이 나온 배경에는 또 우리 전쟁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1636년 12월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병자호란. 당시 왕인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해서 정확하게 47일을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항복을 하죠.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시 삼배구고두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런 정말 엄청난 그 패전, 그 왕이 그 당시 오랑캐라고 했던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하고 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많은 여성들도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겨우 어떻게 해서 살아 돌아오면 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것도 우리 지금 많이 이게 흔히 쓰고 있는 말인데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란 뜻인데 환향녀라는 말이 이게 이제 사회적 비속어로 해요. 환향녀, 환향녀. 예, 안 좋은 말이잖아요. 말로. 네. 그렇게 되는 그런 어떤 비극까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저 오랑캐 놈한테 그냥 쉽게 뭐 몸이나 주는 여자 이런 논리로 사회도 진짜 지키지 서러웠겠어요. 못했어요. 이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박시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여성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박씨 부인이라는 인물인데 그래서 박씨 부인도 처음에는 뭐 어떤 이 저주 같은 것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좀 뭐 외모도 뭐 되게 추하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풀려나면서 미인으로 변신하고 거기에다가 능력까지 더해서 저주가 풀리면서 예, 도술적인 능력, 무술 이런 것까지 이제 겸비를 하면서 이 소설 속에서는 그 당시에 청나라 선봉장으로 나왔던 사람이 용골대, 마부대 이들을 물리쳐요. 여성인에도. 예. 그런 어떤 모습에서 바로 이제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고 근데 이게 왜 그럼 주인공이 여성일까? 남성이 아니라 아마도 이거는 오랑캐는 항상 낮춰본 거예요. 네. 조선시대 오랑캐 물리치는 데는 여성이 뭐 충분하다 이런 의식까지 겸해지면서 박시전이라는 또 소설이 탄생했고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소설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나마 승리한 전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의 바램을 담은 그런 소설이 사이다 같은 내용으로 그렇죠. 예.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그 박시전이라는 소설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복수가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와 반대되는 소설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저 청나라는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이념이 북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청나라를 현실적 강국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배우자. 그렇죠. 저 청나라 배우자. 뭐라 그러죠? 이제 북벌에서 북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북학파의 리더인 학자가 바로 박지원이었고 박지원이 쓴 가장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가 허생전이라는 소설이요. 바로 이 허생이라는 선비, 이 양반 출신인데 계속 과거 시험만 치면 떨어져. 낙방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이 뭐 맨날 시험 떨어질 것 같은데 뭐 맨날 그 글 공부한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막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나도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귀엽다. 집을 나가서 상업 활동을 해요. 장사를 하게 됩니다. 과거 준비를 하다가 그렇죠. 부인의 구박에 이제 이제 돈 더는 벌어를 안 되겠다. 하니까 이게 허생원이에요. 생원. 문장력을 시험 보는 그 트랙을 진사시. 진사시. 그래서 진사과에 합격하면 최진사, 맹진사 이렇게 돼요. 진사가 돼요. 그렇죠. 최진사 댁 셋째 그렇죠. 딸 이런 분들의 예, 맹진사 때 경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원은 유교 경전. 약간 요즘으로 치면 뭐 그 수능 시험 약간 문답 시험. 그것을 합격하면 생원이 되는 거예요. 생원. 그래서 허생원이에요. 자, 그럼 허생원, 최진사, 맹진사 공통점 뭘까요? 허생원, 맹진사, 최진사의 공통점. 다 공부를 열심히 합격자. 했다. 돈을 잘 못 벌었다. 이차에 떨어진 사람들. 이 차이 떨어져. 그렇지 않아요?
2차에 합격했으면 직책을 불렀을 거라는 거죠. 허참판, 뭐 맹판서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1차 합격자. 그것만으로도 그대 사회에서는 좀 나름대로 저 사람 공부 꽤나 하네. 어쩐지 이게 세번 진사 들었을 때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있는 그렇죠.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차에는 분명히 따라잡다. 최종은 네. 안 된. 그래서 요때 이제 이 허생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리냐면 그 당시에 장안의 최고 부자가 변승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부자. 이 사람은 또 뭘 내가 돈 버냐 하면 이 사람도 실존 인물이에요. 역관 출신, 역관 출신. 요즘으로 무역. 치면 통역관 출신. 통역. 그 조선후기에 가면 통역관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신으로 이제 중국에 가게 되면 통역해주면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특히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밀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자금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생면부지에 이 사람한테 가서 만냥을 빌립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죠. 이게 또 소설이니까 가능해요. 누가 그걸 돈 빌려주겠어요, 뭐. 만 원도 지금 돈으로 아니고. 얼마예요? 만냥? 한 양의 가치가 대략 조선 후기에 보면 쌀 한 20kg 정도를 구매할 수 있다. 지금 쌀 20kg 얼마죠? 마트에 안 가시나? 4만 원? 4, 5만 원 하죠. 5만 원. 역시. 5만 원 좀. 그러면 쌀 20kg이 이제 한 양의 가치가 5만 원이 되니까 만 양이면 5억쯤 되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 그죠? 와. 너무 큰데요. 한 양의 사실 10분의 1이 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전의 10분의 1이 한 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전은 지금의 대략 5천 원. 네. 한 푼은 500원. 그래서 5억 정도 빌려가지고 뭘 하냐 하면 무담보 대출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니까 가요. 그 추석 전날 옛날에도 안성장이 큰 시장이에요. 거기 가서 그 추석에서 쓰는 제수용품을 다 사드리니까 매장에서 난리가 난 나옵니까?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배를 쳐서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갚는 요게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박지원이 이 소설을 쓴 의도는 양반도 상업활동에 종사를 해야 된다. 뭐 글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박지원이 쓴 허생전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 북학 사상이 훗날 우리 계합파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박지원의 손자가 박주수라는 인물이고 이 박주수라는 인물이 계합파의 멘토가 되는 우리 김옥균이라든가 박영유와 같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북학 사상이 계화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 근대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